안녕하세요. 연세세인트 성형외과 황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매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눈매 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항상 많죠. 눈매 교정은 필요 없다는 등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미용 수술하는데 그걸 왜 하냐는 그런 식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눈매 교정이란 거는 눈뜨림이 약한 분들, 눈동자가 많이 가리는 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인데, 눈의 구조상 개인적인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몇 미리를 올려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체적인 수술 면에서 적당한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기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수준입니다. 그리고 많이 오래 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결과를 100% 예측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용 수술에서 실제적으로 눈동자가 가리게 되는 것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양은 길어야 3mm 정도예요. 물론 간혹가다 5mm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눈이 정상적이고 단지 눈뜬 힘이 살짝 약하다, 약간 좀 아쉽다, 그런 정도라면은 눈매 교정 수술 가지고 이게 큰일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눈 안 감기거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동량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일도 없겠죠. 예전에 초기의 안검하수 수술은 이 부분, 남는 부분을 잘라내서 붙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꽤나 공격적인 수술이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좀 더 높았죠. 되돌리기도 힘들고, 하지만 요즘은 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접어서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기도 쉬워요. 특히나 그렇게 소량 움직인 경우에 그게 아닐 정도로 많이 단축을 시켜야 되는 경우라면은 그것은 병적인 안검하수에 가깝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눈매 교정 수술, 안검하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런 분들 중에 옆에서 보기 쉬운 분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죠. 알리베이드 아포니우로시스가 굉장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많이 땡겨줘야 돼요. 거의 땡길 수 있을 만큼 다 땡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술하자마자는 눈이 잘 안 감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평생 가진 않아요. 평생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시렵고. 보통 1에서 2주 정도 내에 원래대로 돌아오고, 길어야 한두 달 정도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눈이 안 감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은 안 감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시겠죠. 근데 보통 그것의 문제라기보다는 피부의 절제가 과한 경우가 겹쳐져서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하시는 분의 약간 경험과 구조상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아주 재수없는 케이스로서 거의 나타나지 않으니까 눈매 교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눈매 교정 수술에서 사실 걱정해야 될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눈매 교정을 하면은 이 정도가 보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우, 특히나 눈매 교정이 필요한 안검하수가 심한 경우에는 눈 뜨는 습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즉, 눈 뜨는 힘이 약한 쪽에 눈썹을 더 치켜뜨거나 좌우가 비대칭으로 이마를 쓰는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가 그 눈매 교정을 하는 이유는 눈썹을 쓰지 않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눈 뜨는 힘이 약하게 되면은 눈을 시원하게 뜨게 하기 위해서 물론 보이는 것뿐이 아니라 본인의 시야가 답답하기 때문에 이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켜떠요. 오랫동안 이렇게 안검하수가 있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안검하수는 오래 있으셨겠죠. 안검하수에 왜 존댓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눈매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눈 뜨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신윤복의 미인도 같은 걸 보시면은 그 미인의 눈이 좀 특이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옛날 미인 중에 하나가 반달 같은 눈썹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인의 요건 중에요.
안검하수가 필요 없는 분들은 반달 같은 눈썹이 나오지가 않죠. 웬만해서 반달 같은 눈썹이라는 거는 이마를 사용해서 이렇게 눈썹을 끌어올렸을 때나 생기는 현상입니다. 신윤복의 미인도 보시면은 반달이죠? 눈 뜨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거기에서 눈매 교정의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런 눈을 가져야만 미인이라 그랬다는 얘기는 동양인들은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가 좀 처지고 두껍고 지방도 풍부해서 더 그런 경우가 있죠. 가성 안검하수인 경우에요. 어쨌거나 가성 안검하수가 아닌 분들도 어느 정도는 눈 뜨는 힘이 약한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눈매 교정을 저는 웬만해서는 약하게라도 해주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주로 그 수술 방법이 수술 전에 그 라인을 잡아놓고 그 라인에 맞춰서 수술을 하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라인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수술 전하고 똑같아야죠. 그런데 눈매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은 토대가 바뀌어요. 일단 이 눈썹에 있는 부위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눈매 교정을 하면은 쌍꺼풀이 없어져요 그러는데 쌍꺼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눈이 커지면서 그 처지는 살 속으로 숨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쌍꺼풀이 없어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움직이는 부위가 다를 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눈매 교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매 교정은 어느 정도 많은 퍼센테이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짝눈인 경우에 눈썹의 높이가 다른 경우 안검하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눈매 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눈썹만 차이 나니까 눈만 맞춘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냅두고 그냥 겉모습만 바꾼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눈매 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몇 가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사인트 성형외과 황지훈 원장이었습니다.